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호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최근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현상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죠. 굉장히 좀 노멀한 주제예요. 노멀한 주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주제고,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엔화 약세가 무엇이냐를 하기 전에 엔화 약세를 왜 하는지, 일본에서는 왜 엔화를 약화시키려고 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논쟁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화 강세가 되면 도리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자국화폐 통화가 약화되고 강화되는 것이 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가 기본적인 이 논제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논제를 파악했으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장, 즉 주장의 개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기업과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엔화 약세 개념을 알기 전에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의 순환을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의 이 네 가지의 과정으로 측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근에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여러 국가들, 요즘에는 뭐 피그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럽발 경제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계가 불경기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불경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우리의 기본적인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재정정책으로는 불경기에는 세입과 세출 중에서 세출을 늘리는 방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했을 경우에는 이자율을 낮추고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재할인율을 낮추고 공개시장, 국공채를 매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자를 낮춰요. 근데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계 입장에서는 돈을 더 이상 은행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이 존재하겠고,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투자에 있어서 그 자본의 사용 비용인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라는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자를 낮추는데 우리 케인즈가 말하기를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화폐 수요에는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게 있다. 즉 채권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투기적 화폐 수요는 반비를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많이 너무 늘어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이제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 이제 국공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더 돈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 자,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국공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온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펼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돌게 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돈이 많으면 전보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원인에 대해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 자, 원인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가 지금 일본 물건이 잘 팔리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일본의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높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니나 뭐 도시바나 이런 기업들의 물건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물건을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출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외국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본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럽의 경제위기 위기 완화에 따른 안전 자산의 선호가 약화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